집합 원소의 개수 최대 최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자, 보세요. 전체 집합이 주어졌고 그리고 두 개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A와 B가 이루는 합집합과 교집합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예요.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자 A 교집합 B의 최대 최소라는 건 범위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최대값은 즉 작은 것이 작은 집합이 만약에 A가 작다면 그것이 큰 집합 안에 모두 다 들어갔을 때 이때 가장 큰 집합이 되겠죠.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은 따라서 두 집합 중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집합 안에 A와 B가 이렇게 아예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다면 네,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최소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체 집합의 개수가 두 A와 B 집합을 따로따로 두기에는 너무 작다. 즉 A와 B가 어쩔 수 없이 겹쳐야 된다라는 부분. 따라서 A와 B를 더한 것이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것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다면 거기에서 초가부는 반드시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 집합의 합에서 전체 집합의 개수를 뺀 것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자, 우리 한 가지 더.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한 얘기를 그럼 잠깐만 볼게요. 합집합 마찬가지로 합집합이 자, 가장 작아지려면 두 A와 B 집합이 자, 존재하고 있는 넓이가 가장 작아야 돼요. 어떻게 될 때요? 네, 작은 것이 큰 것 안으로 모두 다 들어갔을 때, 즉 B집합이 만약에 A집합보다 크다면 이렇게 모두 들어갔을 때 합집합은 바로 B집합 자체가 합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두 집합 중 큰 것이 바로 합집합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집합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었을 때? 네, 전체 집합까지 완전히 펼쳐졌을 때 이렇게 만약에 전체 집합 안에 A와 B가 넉넉하게 들어가고도 남는다면 그냥 A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만약에 위의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즉 전체 집합이 바로 최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집합이 3개가 되거나 4개가 되거나 몇 개가 되든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지금 두 집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교집합과 합집합의 최대 최소가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건 문제로 한번 직접 볼게요. 자,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100명의 학생은 일단 전체 집합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바로 표현해서 정리하세요. 자, 세 집합 A, B, C를 풀게 하였다. 문제 A를 마친 학생의 집합을 A 표현해주고 B를 마친 학생의 집합을 B C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자, 저기 써있지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35, 52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 옆에다 쓰겠습니다. A 교집합 B는 15 A 교집합 C는 10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게 뭐가 되죠? 네, B 교집합 C는 모르죠. 자, 그리고 하나 마지막 나와 있는 게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 자, 이것은 무엇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것은 7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에도 벤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그리셔야 합니다. 자, A와 B와 C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이 있다면, 자, 여러분이 쓰실 때 그럼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 표현되셨고, A 교집합 B가, 즉 이 부분이 15개가 들어갔고, 그리고 A 교집합 C가 이쪽 부분에 총 10개, 그리고 바깥쪽 부분에 A와 B의 합집합에 A, B, C의 합집합 전체의 바깥쪽으로 뺀 것이 7.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알고 싶은 것은 세 문제 중 2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즉, 세 문제 중 2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 자, 어느 부분을 얘기합니까?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느 부분, 자,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살짝 지워주면 보세요. 알고 있는 부분을 표시해 줄게요. 알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됩니까? 네, 이 아래쪽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 아래쪽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오케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전체 100명 중에서 바깥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바깥쪽이 총 7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93명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 모르는 부분을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다른 부분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 A 교집합 B가 15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이 15라면 이 바깥쪽 부분은 여기 B의 바깥쪽 부분은 15, 총 20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지금 B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자, 지금 겹치는 거 상관없이. 그리고 자, A와 C의 교집합이 10개. 따라서 여기 다시 한번 다른 색깔로 바꿔볼까요? 어디? 요만큼. 지금 이 부분은 얼마가 되나요? 네, 52에서 여기 교집합 10개를 빼주면 이 부분은 42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 합집합의 개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본다면 일단 합집합은 93은 우리 A 부분의 집합을 알고 있어요. 몇 개? 40개. 그리고 플러스 지금 방금 봤던 이 파란색, 하늘색 부분이 20개. 그리고 방금 이 연두색 부분이 몇 개? 42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랬는데 지금 하늘색과 연두색을 더했더니 이 가운데 A로 표시했던 이 부분이 겹쳤습니다. 따라서 A라는 이 부분을 한번 빼주시면 이것이 A합 B합 C 이렇게 표현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102 빼기 A가 93이 된다. 즉 A는 얼마? 9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여기가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B 교집합 C인데 자,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자, 방금 구했던 A 지금 이것이 9라는 것을 알았고 자, 그러면
주어진 것은 이 부분이 A 교집합 B 부분이 몇 개? 15개. A 교집합 C 부분이 이 부분이 몇 개? 10개. 그런데 지금 몇 개가 겹쳤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자, 여러분 집합이 몇 개라고 보시면 됩니까?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즉 A 교집합 B와 그리고 A 교집합 C 이것의 교집합 부분이 최소가 되면 즉 여기에서 얘네들을 합친 것이 이것들을 전부 다 합친 것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즉 합집합이 최소가 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 빨간색 부분은 이 부분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 부분은 9라고 정해졌고 지금 이 연두색 부분과 하늘색 부분이 몇 개가 겹쳐 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 연두색, 하늘색, 빨간색을 모두 합친 것의 최소값, 이것의 최소값, 다시 말하면 합집합의 최소값을 얘기합니다. 연두와 파랑의 합집합의 최소값, 그럼 그건 어떻게 될 때입니까? 하늘색이 모두 다 연두색 안에 들어갈 때 이때 합집합이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즉 15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 3개 집합, 3개짜리의 집합 역시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집합의 관계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면 자,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다 한 번 더 가봅시다. 자, A, B, C에 대하여 세 집합 A와 B의 C에 대하여 NA는 14, NB는 16, NC는 19, A 교집합 B는 10, A교, B교, C는 5. 이때 N, C 교집합 A 합집합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그리고 시작하십니다. 자, A는 14개, B는 16개, C는 19개, 그리고 A 교집합 B의 자, 이 부분에 총 10개. 그러면 교집합 A교, B교, C에 5개.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가 5개, 여기가 그럼 똑같이 5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C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뺀 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C집합에서 A 합 B를 뺐다. 즉,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없는 부분 어디 빨간색으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최대한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A집합에는 자, 여기 영역에 5개, 여기 영역 5개, 여기 최대한 많이 줍시다. 몇 개를 주면 되나요? 14개 중에서 10개가 지금 A교, B교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럼 4개가 모두 이쪽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B집합은 총 16개인데 10개가 원소의 10개가 A 교집합 B 쪽에 있다. 따라서 이쪽에는 그럼 6개가 모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즉 이 초록색 부분의 최소값은 몇 개? 네. 어떻게 됩니까? 15개에서 19개에서 지금 15개를 뺐습니다. 지금 19개에서 15개를 빼주면 총 원소의 개수는 그래서 최소값은 4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운동 경기의 종목을 조사하였더니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83명,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67명,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60명이었다. 축구, 농구, 야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합시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자, 표현합시다. 그럼 전체 집합은 총 100명. 자, 축구를 우리는 A 집합이라고 표현할게요. A는 83. 농구는 B라고 표현할까요? 그럼 B는 67. 야구는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C는 60. 축구, 농구, 야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 알고 싶은 건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최대와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세 집합이 모두 다 포함되는 부분의 최대값. 자, 그러면 N, A 교, B 교집합 C의 최대값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집합 중 제일 작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집합 중 작은 것. 자, A집합과 B집합과 C집합 중 제일 작은, 즉 C집합이 60개가 B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것이 A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면 교집합이 가장 크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60이라고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최소값을 구할 건데, 자, 최소값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최대값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이제 최소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값은 교집합이 가장 작아야 돼요. 이때는 세 집합을 동시에 보시지 마시고, 일단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을 먼저 찾읍시다. 자, 이 가운데 부분을 먼저 찾아주고, 이해되셨어요? 이 교집합이 일단 전체 교집합의 최소가 되어야 하니 A 교집합 B에도 가장 적은 부분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먼저 구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최소값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C가 있습니다. 즉 방금 구했던 그 럭비공처럼 생긴 집합과 C집합의 교집합, 이 부분이 최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집합을 2개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단계 갑시다. 자, 1단계 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를 했더니 전체 집합 100개를 초과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83 더하기 67에서 100만큼을 뺀 것이 지금 A 교집합 B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A 교집합 B에는 어쩔 수 없이 5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 우리 알다시피 C 집합에는 몇 개? 60개. 이제 2단계 두 집합의 교집합의 최소값. 따라서 A 교집합 B와 교집합 C의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자, 공집합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50개와 60개를 더했더니 어쩔 수 없이 1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전체 집합 100개를 뺀 부분은 적어도 같이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즉 10개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10개.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이 문제는 자, 여러분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대 빼기 최소는 60 빼기 10, 즉 50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어느 기말 시험에서 A, B, C, D 네 과목 중에서 자, 6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각각 전체 학생 수의 자, 비율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비율로 나와 있다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비율을 그냥 개수로 보시면 돼요. NA는 80, NB는
75, NC는 88, ND는 9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 4과목 모두 6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X%일 때 X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즉 구하고 싶은 건 N, A도 B도 C도 D도 60점 이상을 받은 학생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집합이 4개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시면 돼요? 아까 하셨던 대로 A와 B의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해주시고 C와 D의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해주시고 여기에서 나온 두 교집합의 또 다른 교집합의 최소값을 이것의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지금 최대 최소를 가지고 가는 건 계속 그 집합 2개를 가지고 자 뽑았던 그 공식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자 그럼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쪽에서 찾아볼게요. 자, 전체 집합은 그럼 뭔가요? 우리 퍼센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집합은 100%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80과 75를 더했더니 100을 넘는다. 따라서 그 100을 초과한 만큼은 반드시 자, 겹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55만큼은 겹쳐야 되겠네요. 바로 55가 최소값. 그럼 CD의 최소값은 C는 88과 92 더한 것이 100을 넘습니다. 따라서 빼기 100만큼을 한 것이 겹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겹치는 것은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55와 80의 교집합의 최소값 55와 80을 더한 것이 100을 넘기 때문에 그 중에 초과분은 반드시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35가 되겠네요. 35가 되겠죠. 따라서 X의 최소값은 35%로 찾아주시면 됩니다.